요즘 미국이 열렬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인도예요. 미국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탄력적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도체 및 기후변화 문제에서 인도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는 없다고 말하면서 인도를 새로운 글로벌 IT 기업의 파트너로 선포했어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응답하듯 미국의 많은 IT 기업이 인도 투자 계획을 발표해요. 아마존은 2030년까지 인도에 2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애플은 인도 공장에서의 아이폰 생산 비율을 2025년까지 25%로 늘리고 인도에 애플카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을 위해서 이미 애플의 협력사 폭스콘은 인도 벵갈루루에 7억 달러를 투자해 신공장을 짓고 있어요. 구글도 예외가 아닌데 인도에 글로벌 핀테크 운영센터를 개설한다고 하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 앞에서 인도 공장 설립 구상을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어요. 업계에선 테슬라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가 인도에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반도체 기업들도 인도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인도에 4년간 4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죠. 미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분석되는데, 미국의 대중국 전략으로 인도가 크게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가속하고 있어요. IT,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15개 산업에 약 304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조업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중교통, 수로, 철도, 도로망, 공항, 물류 등이 포함된 총 100조 루피, 약 16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개발 계획도 발표해요. 이 밖에도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협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의 발굴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자유무역협정도 새롭게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인도의 어떤 점이 미국의 관심을 끌었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이 인도에 집중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도의 인구 증가에 있어요. 인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중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인도에 빼앗기게 됐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인도가 부상한 거예요. 이미 인도의 인구수는 지난해 말에 중국을 추월해서 인구수 세계 1위 국가가 됐어요. 현재는 인도와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 초반으로 비슷하지만 중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도는 아직도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격차는 앞으로 더욱 크게 벌어질 걸로 예상돼요. 게다가 인도의 인구는 47%가 25세 이하이고 중위 연령은 28.2세인데 젊은 노동력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라고 해요. 중국과 비교하면 중위 연령이 무려 10년이나 어린 거예요. 이러한 노동 가능 인구는 2030년이 되면 더욱 벌어지는데, 중국은 4천만 명 감소하는 반면 인도는 1억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이 점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거든요. 이미 인도의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 꾸준히 6에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G3까지 등극할 만큼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규모와 인구수 세계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활용해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게다가 인도의 인건비도 주변 국가에 비해 굉장히 저렴해요. 인도 글로벌 제조공장의 월 최저임금은 153.5달러, 중국 광저우시의 339달러와 베트남의 200달러 대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인구수도 2011년 기준 인구의 10% 수준인 약 1억 3천만 명에 달해서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3년에 독일에서 20개국 2600명의 물류 및 공급망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도와 베트남을 지목했다고 해요. 인도의 국방력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국방비 지출 세계 3위 국가이자 세계 최대 방산 분야 수입국이에요. 엄청난 수의 군인과 예비군 수를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세계 군사력 순위 4위에 랭크됐어요. 게다가 인도는 약 90에서 110대에 달하는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하죠. 14억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제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 국제정치에서의 발언권도 커지고 있으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 바로 인도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반면 인도가 미국에 중요한 만큼 중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일 텐데, 중국과 인도의 외교관계는 어떨까요? 사실 중국은 인도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아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양국의 사이는 매우 좋은 편이었지만 3488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여러 차례 마찰을 겪어왔거든요.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지역만 무려 3곳에 달하는데 분쟁 지역을 모두 합치면 12만 4천 평방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보다 넓어요. 꾸준히 악화되어 온 양국의 관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더욱 심각해져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을 강조했는데,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굴기를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육상 3개, 해상 2개의 노선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1대1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인 패권 전략을 적극 펼쳐왔어요. 특히 1대1로가 인도와 중국 갈등의 핵심 문제로 떠올라요. 중국은 해양 실크로드에 자국의 해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인도 주변국을 연결하는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중국은 자국의 유조선과 화물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정보 수집선을 인도양에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죠. 전통적으로 인도의 패권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인도양에 대한 인도의 패권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인도의 주변국들의 해군을 주둔시켜 중국이 인도를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2013년에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중국의 카슈가르에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까지 총 3,000km 길이의 고속도로와 철도 및 송유관 등을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통과한다는 점과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에 해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원정 전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인도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통해 인도양 지역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공세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인도의 국가안보와 생존에 심각한 과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인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지점이 발생한 거죠. 같은 적을 두게 된 미국과 인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요. 양국은 2016년 군수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양국이 서로의 군사기지에 군수품을 보급하고 서로의 군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협정이에요. 이 협정은 미국이 매우 친밀한 국가와만 체결하고 이 협정을 체결한 동맹국들만이 미국으로부터 민감한 첨단 기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약이죠. 2018년에는 통신 호환성 및 보안 협정을 체결해서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에 기본 교류 협력 협정을 통해 인도는 자국 미사일 및 군사기술에 미국 위성군사지도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멤버로 인도양에서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사자안보대화인 쿼드에 참여하기도 하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이 기술력을 제공하고 인도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인도가 스마트폰과 첨단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샤오미에 대해 48억 위안의 자금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인도 역사상 가장 큰 압류 금액이라고 해요. 샤오미가 해외에 있는 지점이나 관련 회사들의 자금을 불법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자금을 압류한 건데 전문가들은 국제 정치가 엮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마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인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